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강릉 산불 실태와 산불 진화 시스템 짚어봤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성덕 강릉 산림항공소장, 강원도립대 강승구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강원도 내 산불 진화와 예방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덕 강릉 산림항공소장, 강원도립대 강승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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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먼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또 조종사 출신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산불 진화한 경험 많으실 텐데 실제 산불 진화는 또 일반 화재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산불의 주요 진화 수단이 헬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과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 한 15에서 20m까지 저공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상의 각종 장애물이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과 그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산불로 그 발생한 연기 때문에 시계가 제한되어서 장애물 식별이 잘 안 되고, 또 좁은 공역에 많은 항공기들이 있다 보니까 공중에서 충돌할 위험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산불로 발전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며칠씩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운전을 해도 피곤한데 8시간 이상 며칠씩 비행을 하게 되면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제 단순히 또 헬기가 물을 저희가 보기에는 물을 뿌리는 걸로만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제 전문성이 또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네. 헬기를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청 조종사들은 헬기 조종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그 산불 진화에 관련된 비행수라든지 진화 방법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그 교육을 받고 전문성이 확보돼야지 산불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 방법도 직접 진화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진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비행술 같은 경우에도 그 항공기의 그 최대 성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고 거의 고개 비행에 가까운 그런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헬기 조종보다는 훨씬 더 고도의 그런 조종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 입사하는 조종사들은 1,5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과, 그래서 군에서 또 한 20년 이상 조종사로서 근무한 인원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산불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선배 교관 조종사로부터 그 도제식으로 이제 산불 비행술이라든지 진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부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확보가 되면은 평가를 거쳐서 평가에 합격한 인원에 한해서 한 대의 항공기를 책임지고 산불 진화를 하는 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화재 진압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개선 방안과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두 분 다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강릉 산불처럼 태풍급의 강풍 앞에서는 저희들도 무력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강풍에 강한 초대형급 이상 헬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공군의 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상 진화 측면에서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올해는 이제 43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915명, 2027년도까지는 2,50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 지상 장비 측면에서도 고성능 산불 진화차, 흔히 유니목 벤츠 유니목이라고 하는 그런 차량을 올해는 18대, 그다음 내년에는 45대, 2027년도까지는 100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정과 협조해서 고압선 이내 1.5m 이내의 수목을 지금 정리할 예정이고, ICT를 활용한 AI 그 딥러닝 방식의 CCTV를 도입을 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식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신 대책 들어보니까 이번 산불이 정말 얼마나 위력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좀 개선 사항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첫 번째로는요, 현재 산불에 대한 지휘 체계는 이제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공중 진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강릉 이제 산림 화재 같은 경우는
도심형 산불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도심에 대한 그런 산재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연소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면 119에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방기관에서 이제 다시 산림청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 지점만을 가지고 이제 화재 대응 부처를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서 합리적이고 좀 통솔 지휘 권한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 이제 도지사라든지 이런 통솔 권한을 가지고 거기서 산림청과 소방청이 합리적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릉시 남곡동 산림 화재 공중 진화의 문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문제와 한계가 이제 절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제 울진 삼척에 대한 이제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연무라든지 또 야간 비행, 또 풍속에 대한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헬기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효과성은 있지만 이게 사용할 수 없다면 정말로 이 산불을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적인 측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유니목이라든지 이 험지 펌프에 대한 차량 도입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이 소방 장비를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만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소방대원들과 연계성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험지 펌프 차량, 당연히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명밖에 탈 수 없고요. 이 2명이 그 험난한 지형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호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인력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방 차량, 험지 펌프라든지 또 로젠바우라는 그런 차량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팬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항공모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제 항공기에 대한 이제 구조 차량이 되겠죠. 움직이면서 이제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는데요. 그런 차량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평지에 대해서 좀 개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산악 지형을 고려한 그런 소방차 개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산림 지역에서 이제 지상 소화가 가능한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임산도로 이제 등산객이 이동을 하거나 또한 차들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번에 문제점도 소방 차량들이 전국에서 동원되었는데 원활히 이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상 진압을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산도로가 필요하고 또한 이 거점이 형성이 된다면 소화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의 마련도 될 것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지금 현재 모듈러 수조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있는데요. 강수량은 많아지지만 강수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하여서 이 지형의 특성에 맞는 그 강수량을 확보를 한다면 소화 용수를 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하게 되었죠. 산림 근방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고령자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에 대해서는 이 소방력이 이제 분산되면은 상당히 산불 진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력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촌락 형태의 소규모 집단 형성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 소방력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인명에 대한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거시적인 지휘 시스템부터 이렇게 좀 세부적인 인프라 구조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에 산불을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산불 진화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계도 비행이라든지 선제적인 예찰 비행을 통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7일 날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산불도 제가 직접 비행을 하면서 발견을 해서 출동 지시를 함으로써 3시간 이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중진화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드론을 활용해서도 그런 불법 소각이라든지 산불 등을 단속 및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도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네.
이번 강릉 산불 이제 왜 도시명 산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민가도 많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전소된 건물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상당수가 저렴하고 가연성이 좀 높은 소재로 이루어져서 좀 안타까웠는데 교수님 이런 부분들 건축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강원도 소방본부 이제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제 불에 탄 주택이 131곳 중에서 화재 취약한 자재인 경량 철골조 건물이 13곳, 샌드위치 패널이 이제 10곳, 목조가 21곳으로 모두 44곳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41곳이 이제 전소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화재 안정성 확보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림 인근에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질 때 미리 이렇게 방화 설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법적 제도가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안전 의식을 가지고 건축물 소유자가 내화 구조라든지 이제 수방 설비에 대해서 시공을 한다면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및 이제 방화벽에 대한 이제 부분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대상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쉽게 말을 해서 다중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건축물의 대상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수방 설비 또한 특정 수방 대상물에 이제 적합하여야지만 이제 수계 수화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옥내외 수화전 설비, 뭐 가스계 수화 설비 등을 이제 설치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제도에 약간 보충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이런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에 강한 건축이 좀 확산되기 위해서 지원책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이제 위험성은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소식을 많이들 한 번씩은 접했을 것 같아요, 건축물에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에서는요, 2022년 2월 11일에 마감 재료죠.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심재 단열재를 넣어서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화재 안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의해서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심재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성능 인정을 꼭 받게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철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연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심재만 떼어서 이제 심재를 가지고 이제 연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심재는 이제 우레탄 폼이라든지 스티로폼으로 되었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불연제 재료로서 검증을 받아야지만 이제 시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이후로 이제 시공된 샌드위치 패널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문제점은 2022년 2월 이전에 이제 시공이 된 그런 건축물들이겠죠. 그렇죠. 1970년대부터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 도입이 되었고 이제 널리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물류 창고, 그다음에 뭐 이런 펜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공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적으로나마 이제 수방 설비, 예를 들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또한 간이 드렌처 설비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이제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에 대해서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이제 지원을 하였고요. 5년간 1,500건의 이제 화재 발생 건수가 현재 이제 저하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이제 재산적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계속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건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제도가 도입된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한 꼼꼼한 이제 또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도시명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조림수의 수종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시죠. 네, 이제 강릉은 이제 소량 강릉이라는 이제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산불에 있어서는 이 수건화라고 하는 나무의 이제 줄기를 태우는 산불, 그리고 지표화라고 하는 지표면의 낙엽이나 이제 잡초 이런 것들을 태우는 산불에 대해서는 소나무, 즉 이제 침엽수로서의 화재 확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속히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도 가산점이라고 하는데요. 가연물, 이제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라고 하는 이 연소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가연물, 산소,
이제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는 침엽수의 경우는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잎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에 노출되는 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상당히 용이하고요. 또한 정유 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특성으로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산림 전체를 이제 내화 수림으로 형성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산림 지형과 이제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서 수화 활동 거점 장소를 구축을 한다면 연수가 확대되는 것에 이제 방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산림청에서도 이제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소나무의 경우 이제 산불뿐만 아니라 재선충병에도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네. 얘기죠? 네, 그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감염된 소나무는 거의 치사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40개 지자체에서 219만 본의 재선충 감염목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한 38만 본 정도로 좀 줄어들긴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그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불 이제 진화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해외 사례가 있으면 짚어봐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와 이제 마찬가지로 지형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도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지상 소화와 진압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공중 전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진화 작업이 펼쳐진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대형 산불은 항상 이렇게 바람이 이제 풍속이 센 경우에 이제 많이 변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임산도로에 대한 이제 거점을 확보를 하여서 용수 확보와 그다음에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소방관에서 이제 엘리트들을 착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불 진화 특공대라고 불리는 이제 스모크 점퍼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산불의 경로를 사전에 예측을 하여서 이제 가연물이 되는 이제 수목들을 사전에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화 작업에 대해서도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이제 다소 산업 지형이 이제 틀리거든요. 좀 평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이제 이 스모크 점퍼와 같이 산불 진압 특공대가 좀 형성이 된다면 보다 산불 피해가 저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이런 얘기들 정부와 지자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도 이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이제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림 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이제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이제 무단 출입을 한다든지 밭을 태운다든지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담배를 피워서 이제 화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산림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산불 화재는 특히나 이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30분 이내 초동 진화가 되어야지 이제 대형 화재로 변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5월 12일 날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과 같이 산불 피해 현장에 이제 방문을 해서 네. 이제 복구 지원 이제 봉사도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강원 도민분들께서는 이제 복구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피해자분들에게 좀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이제 산불 관련 외에도 이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지 계획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산림항공관리소는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진화를 주로 실시를 하지만 평시에는 그 재선충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공 예찰이라든지 항공 방제 임무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산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항공기를 이용해서 정상까지 운반하는 그런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악에서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도 설악산에서 2건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그 산림청과 산림항공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립대 강승구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덕 강릉산림항공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